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늘은 메밀 입차에 대해서 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연구팀이 메밀의 어린잎과 성충짚을 몇 가지 방법으로 입차를 만들어서 그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메밀잎으로 차를 만들 때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차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 잎차와 꽃차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밀 잎차는 네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발효 방식으로 중제차와 적금차, 그리고 발효 방식으로 반발효차와 발효차, 그렇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증제차는 메밀잎을 쪄서 만든 차라는 뜻인데요. 메밀잎과 꽃을 포함한 성숙잎과 어린잎을 3cm 크기로 잘게 잘라서 1분간 찐 다음에 2분간 유념해서 60도씨에서 8시간 건조했습니다. 유념한다는 것은 찐 잎에서 수분을 털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통 녹차 유념기를 가지고 유념을 합니다. 적금차는 같은 재료를, 즉 메밀잎과 꽃을 포함한 성숙잎과 어린잎을 200도에서 220도씨 솥에서 5분간 덮은 후 5분간 유념해서 60도씨에서 8시간 건조한 것입니다. 반발효차는 메밀잎과 꽃을 포함한 성숙잎과 어린잎을 실외에서 1시간, 실내에서 2시간 위조한 후, 즉 시들게 한 후 3cm 크기로 잘게 잘라서 230도에서 250도 솥에서 3분간 덮은 다음에 5분간 유념해서 60도씨에서 8시간 건조해서 반발효차로 만든 것입니다. 발효차는 메밀잎과 꽃을 포함한 성숙잎과 어린잎을 실외에서 1시간, 실내에서 2시간 위조한 후 3cm 크기로 잘게 잘라서 온도 35도씨, 습도 85% 되는 발효실에서 6시간 동안 발효한 후에 60도씨에서 8시간 건조했습니다. 메밀잎차 조제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먼저 메밀잎을 잘게 잘라서 실외에서 위조시키고, 즉 말리고, 또 실내에서 위조시킵니다. 그 다음에 중제차는 스팀을 하죠. 그 다음에 스팀한 다음에는 유념한다, 즉 팬 파이어링. 그래서 이 유념기를 가지고, 또는 유념기 없을 때는 이 팬을 이용해서 수분을 털어내는 과정이 유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롤링을 한 다음에 건조시켜서 스팀차를 만들고요. 적금차는 유념해서 롤링한 다음에 건조해서 적금차를 만드는데요. 그 다음에 반발효차는 유념한 것을 롤링한 다음에 건조시켜서 만든 것이 반발효차고요. 발효차는 유념 과정 없이 롤링을 하죠. 이 발효실에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건조해서 발효차를 만들게 됩니다. 메밀 잎차 재료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잎은 파종 후 30일 된 거, 성숙잎과 꽃은 파종 후 50일에 채취한 겁니다. 이들 재료를 마이너스 80도씨에서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총 페놀 함량을 보면 열수 추출물에서는 꽃이 0.88mg,
메탄올 추출물은 꽃이 1.43mg. 그래서 열소 추출물이나 메탄올 추출물 모두 꽃이 페놀 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루틴도 열소 추출물에서 꽃이 5.776mg, 메탄올 추출물에서도 꽃이 21.643mg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서틴도 열소 추출물에서 꽃에서 0.0093mg, 메탄올 추출물에서 꽃이 0.0228mg로 가장 많았습니다. 항산화 활성은 DPPH 자율기 소고능으로 나타냈는데요. SC50 값으로 나타냈습니다. SC50 값이라고 하는 것은 50%의 DPPH 자율기를 소고하는데 필요한 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C50 값이 낮을수록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열소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에서 모두 꽃이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열소 추출물의 경우에 꽃이 0.52mg/ml, 메탄올 추출물은 꽃이 0.14mg/ml입니다. 앞서 살펴본 재료를 가지고 메밀 잎차를 만들어서 그 잎차의 특성을 알아본 건데요. 총 페놀 함량은 성숙잎으로 만든 반발효차가 2.3mg/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루틴의 경우는 성숙잎을 떠서 만든 정제차가 44mg/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서틴 함량은 어린 잎을 발효시킨 발효차가 1.47mg/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카테킨 함량은 성숙잎을 반발효시킨 반발효차가 3.9mg/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원당은 어린 잎을 반발효시킨 차가, 그리고 알파 글루코시데이즈의 저해활성은 어린 잎을 발효시킨 발효차가 48.9%로 가장 저해 활성이 높았습니다. 메밀 잎차의 항산화 활성은 DPPH 자율기 소고능으로 나타냈는데요. SC50 값으로 나타냈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소고능이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차 제조 방법별로는 성숙잎의 반발효차가 0.27로 SC50 값이 가장 낮아서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조 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메밀 잎차의 자율기 소고 활성은 반발효차가 가장 높고 중저차, 덕금차, 발효차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발효차의 항산화 활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비발효 방식의 증저차와 덕금차보다 반발효차의 항산화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발효차의 녹차가 발효차보다 항산화 활성이 더 높다고 하는 다른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알파 글루코데이제 저해 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알파 글루코데이제는 소장에 들어있는 소화요소로서 이당류나 다당류를 단당류로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저해할 경우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서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알파 글루코데이제의 효과적인 저해 활성은 루틴과 코서틴 등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코서틴은 알파 글루코데이제를 가역적으로 느리게 결합을 해서 비경쟁적인 저해를 하므로 당뇨병 질환 예방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메밀 잎차로서는 성숙잎의 반발효차가 루틴과 코서틴 함량이 높고 알파 글루코데이제 저해 활성도 높아서 기능성 차의 소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난이라고 하는 밀가루 빵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밀가루 반죽을 납작하게 펴서 탄두리라고 하는 화덕에 구워낸 빵입니다. 오늘 메밀신문에서는 밀가루에 메밀가루 섞어서 메밀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밀가루 반죽이라고 해서 밀가루 반죽을 두물납작하게 펴서 구워서 먹던 적이 있었습니다.